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전 끝나고 스타 따른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5월 20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머리 되게 착해 보이네요, 그렇죠? 오, 어려 보이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네. 자, 김장일 범죄 하창 네. 범죄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최첨단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최첨단 스튜디오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최첨단 화장실이 네. 하수구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은 모르시는 게 깨끗한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아. 여기는 지금 하수구 약간 좀 거의 냄새가- 침수된 강남역에서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네. 아, 어지럽네요. 하지만 네. 우린 프로니까 맞아요. 티내지 않고 네. 머리 아파도 참고 네. 혹시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산재 네. 처리하고 프리랜서라서 또 산재 처리도 안 될 텐데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투덜투덜 거리고 있다는 네, 좋습니다. 거. 네. 아, 오늘 뭐 하수구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도 약간 하수구 같이 코스닥이 거의 코스닥도, 시궁창, 시궁창 이 느낌으로. 생각나는 그런 약간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뭔지. PD님께서 코스닥 코닥코닥 하셨는데 코닥코닥. 너무 예쁘지 않나요? 예쁘네요. 코닥코닥. 네, 코닥코닥. 코닥코닥. 자, 알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2739, 네. 코스닥은 847. 근데 뭐 코스닥 종목 중에 빠지는 종목을 또 많은 비중으로 들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일까?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기도 하거든요. HLB,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약. 왜냐하면 코스닥에서 HLB가 뭐 중심적으로 많이 빠지긴 하지만 SM도 있고 JYP도 빠지고. 예, HLB 몇 개야? HLB 제약, HLB 글로벌, HLB 네. 테라퓨틱스, HLB 뭐 와. 엄청 많네. 8개? 제가 와. 그 적다. 저걸- HD 그룹보다는. HD. 그렇네. 야, 참 K 증시 재밌어요. 그쵸? 아, 재밌는 거. 아니 헷갈려서 딴 거 사겠어. 괜찮아요. 아, 자, 알겠습니다. 네. 자, 하창원 부장님의 시황 한번 들어볼까요? 수급이랑 같이 엮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저 차례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이 조금 장 초반 대비했을 때 눌리면서 좀 기분 나쁜 시장처럼 인식이 될 수 있는데 뭐 일단 선물이나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선 그나마 좀 버텨줬는데 외국인의 현물이 좀 일부 이탈이 있었고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장 초반에는 조금 대부분 다 상승을 하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좀 일부 눌리는 종목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지수 하락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HLB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가 떨어지는 게 멈추기 전까지는 일단 지수는 좀 음봉에서 네. 이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오늘 지수 같은 경우가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5% 상승하는 2739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거래대금은 오늘 꽤 터졌습니다. 지금 11조 8천억 수준에서 동시효과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좀 늘어나겠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847.02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0.94%였고요. 거래대금은 조금 줄어서 8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20조 이상의 거래대금이 터졌으니까 오늘 그래도 막 시원하게 막 치고받고 긍정적인 치고받고 거예요? 치고받고 긍정적이다라기보다는 손바뀜이 좀 일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 사실 뭐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이런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약세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약세인 거 아니라 니케이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 1. 거의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네. 요게 지금 0.73까지 빠지니까 전반적으로 장 초반 대비했을 때는 이제 아시아 증시 자체가 조금은 눌렸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괴리가 좀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 2배 정도 차이가 나니까 투심 자체가 상당히 고가를 가는 것 치고는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선물에서의 9,600억 정도의 굉장히 많은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고요. 기간이 보통 이렇게 되면 6천억, 7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이게 막판에 천천히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일부 답답한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모두 팔고 있다라는 점이 특장점이고요. 특이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소폭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다 정도를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금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뭐 2400 거의 40도 뚫었다가 막 하는데 금 가격이 일단은 굉장히 핫한 걸로 봤을 때는 화폐에 대한 전반적인 또 배틀이 한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 쪽에서 금을 많이 모아서 물론 금 보유량만 보면은 미국을 절대 지금 따라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조금 연합해서 뭔가 기축 통화를 뭔가 흔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 흐름들이 굉장히 좀 스펙타클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로까지 이어지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엔비디아 실적과 마이크로소프트 이벤트를 앞두고 좀 노릴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혹은 시장이 그걸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시장이 그걸 기다리는 것 네네. 같다. 두 개가 뭐 그 지난주 구글, 오픈 AI, 네.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나왔지만 네. 마이크로소프트 지난주 금요일 날 나온 것도 있고 그 엔비디아하고 AMD에 대한 코멘트한 거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있고 그 엔비디아 나오고 엔비디아 저 숫자 나오고 가이던스 나오고 삼성 코멘트 있고 너무나 많은 게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베팅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이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세상에서. 그쵸. 그래서 기다리는 게 맞지요. 적절한 포지션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것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수틀리면 도망가려고 기다릴 수도 그렇죠. 있고 혹은 기대감으로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좀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아. 그래서 말씀드릴 건데 나중에 네. 저기 엔비디아에 대해서 수치적인 그 기대치하고 네. 말씀드리고 그다음 커멘트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기대감입니까? 실망 쪽입니까? 저는 뭐 나쁘진 않은 것 본부장님의 같아요. 의견. 나쁘진 않은 것 같다? 근데 삼성전자는 모르겠어요. 아, 3전은 모르겠지만 모멘텀 자체로는 네, 예를 들어서 재료 자체로는 하이닉스나 아니면 저기 뭐지 한미반도체나 뭐 이수페타시스나 뭐 있잖아 이런 것들 그쵸? 네. 관련되는 쪽은 네거티브하게 지금 이틀 전에 그렇게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은 모르겠습니다. 이따가 좀 들어보도록 하고 산세이는 모르겠어요. JK님과 데니님께서 지난주 CPI 기다려서 긍정적이었으나 한국 시장은 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매크로 시장이 지금 어쨌든 한번 돌아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여기서 뭐 이벤트만 잘 받쳐준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환율은 1350이고 4.4하고 그쵸? 국제수익률 4.4. 이란 그 이슈도 했지만 그거는 불상사적인 거지 그 이파만파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럼 뭐 사실 매크로가 나쁠 거는 당장엔 없죠. 5월달 인플레이션 지표나 네. 4월 말에 나오는 5월 말에 나오는 4월달 PC가 갑자기 이상이 나오기 전에는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갈 때 특별히 나쁠 거는 사실 매크로적으로는 없는 게 맞죠. 우리가 그걸 흡수를 못하냐 우리 시장 그건 우리 시장의 이슈인 거지. 네. 선생님 어때요? 네, 근데 뭐 일단 매크로적인 부분은 일단은 요번 이제 화요일 수요일에 있는 그런 이벤트들 좀 확인을 하고 엔비디아 보고 같은,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셔도 좀 늦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큰 그림은 좀 나오긴 했어요.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쿡쿡 찔러 주느냐 안 찔러 주느냐 그 차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흐름에서의 좀 강한 차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너무 그렇게까지 뭐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필요는 없다. 변수 포인트는 이제 엔비디아는 저도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 네. 이게 워낙 기대치가 높잖아요. 기대치가 너무 높으니까 그 기대치가 높은 거를 또 상회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의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그리고 분명 멘트는 긍정적으로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시장에서 막 엄청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임팩트가 있는 뭔가를 팍팍 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또 기준치 미달하면은 또 엔비디아 조정 나오면 또 나머지들도 좀 쫓아가서 일부 흔들림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럼 지수 자체에는 단기적인 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플레이를 안 좋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쪽으로 하면 가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안 좋은 쪽에서의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뭐 약간의 대비들을 해놓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뭐 변수가 생겨도 오케이 내가 예상한 대로 왔구나 하고 플레이하면 되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런 대비를 전혀 안 해놓으시면 또 왜 이러지? 약간 이러시면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만 잘 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확실히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게 네. 다들 엔비디아 엄청 잘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데 이 기대치보다 더 잘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기대치가 얼마인지 예리하다. 기대치가 얼마인지 서로 얘기를 정확히 안 해. 아, 기대치가 잘 나온다는데 물어볼 기대치 뭔데? 기대치? 얘기 안 하잖아. 서프라이즈. 내가 지금 딴 방송 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거야. 아, 서로 간에. 어. 그게 기대치라고 적어놓은 애널리스트 숫자를 모아놓은 건 있는데 네. 속마음에 어느 기대치까지는 또 얘기해 모르잖아. 그렇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우리 볼 때 막 기대치 높였는데 막판에 또 더 나왔잖아요. 네.
그쵸. 그 막판의 기대치가 속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가지고 엔비디아에 대한 속마음이 목표 주가 1350불이 있고 평균이 1000불인데 과연 어디까지의 십전 하지 맙시다. 네. 5, 6, 7월 달 가이던스는 어디까지 보는 겁니까? 네. 어디까지가 해야지 실제 기대치예요. 네. 264불이에요, 267억 불이에요, 275억 불이에요. 그 모르는 거죠. 네. 사실은 정확한 기준을 모른다는 것부터가 이슈인 거지. 근데 오늘 장의 흐름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서는 기대를 많이 반영하진 않았어요. 네. 실망했다는 건 아니고 아주 많이 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가 엔비디아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권종근님, 김자손님, 탈감님, 유자님, 윤상빈님, 땡땡땡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주로라님께서는 네. 미리 신호 걸려가지고 미리 한 40초 전에 땡땡땡을 땡땡땡. 그렇게 치면 내가 그 오프닝 할 때 땡땡땡 미리 하고 하죠. 네, 아까 쳤죠. 알겠습니다. 땡땡땡 커피 한 잔님도 땡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시 31분 지나가고 있고요. 하창원 본부장님의 시황 아까 이어서 좀 쭉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번 주 일정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델 테크놀로지 월드가 오늘부터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젠슨 왕과 이제 삼성 SDS의 대표 연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HBM과 뭐 CXL 쪽에서의 발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임상 종합학회 또 초록 공개 있으니까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연준 의장들의 발언들 뭐 지난주부터 계속 있었죠. 어쨌든 있으니까 요 기조들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또 이제 빌드가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나온지 봐야 되는데 좀 기대가 되는 건 자체 개발 AI 칩과 AI PC가 발표되는 거죠. 그다음 오늘 뭐 일부 원전주들 좀 움직였는데 요건 이제 신규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프랑스 아니면 우리나라니까 물론 프랑스 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긴 하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일부 있었고 또 여는 총재들에서 발언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 FOMC 회의록은 수요일이죠. 제가 또 빼먹었는데 회의록이 있는 상황이고 또 총재에 대한 발언들 있고 또 우주항공 관련된 또 로드맵 발표가 나오니까 해당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에는 금통위가 있습니다. 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우리나라가 원래 선제적으로 먼저 때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먼저 치고 가면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포인트들 조금 뭐 크게 전문가들의 전망치에서 달라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기조가 좀 나온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 결정이 나와서 해당 부분에 따라서 비트코인 관련된 시세가 좀 일부 변동이 나올 것 같고요. 또 청구 건수 매주 있는 이벤트죠. 해당 부분들 그리고 신규 주택 매매에 따라서 앞으로의 뭐 PCI라든지 뭐 PC라든지 이런 것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뉴진스 컴백 관련된 부분들과 그 다음에 기대 인플레이션 또 확정치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해당 부분에 따라서 또 이제 매크로적인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이번 주에 약간의 뭐 이런 변수들이 좀 나올 수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별거 없네요. 별거 없어요? 별거 없는 거예요. 수요일이 중요하긴 하네요. 네, 수요일 날에 회의록 네. 있고 그 다음에 오늘도 AI 소프트웨어 쪽 조금 일부 종목군들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해당 내용들이 월요일과 화요일부터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쪽에서 먼저 막 이슈들이 빵빵 터지면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엔비디아가 때리는 거랑 요게서 뭐 크게 없다가 엔비디아가 충 하고 나타나는 거랑 좀 흐름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요거에 따른 이제 미국 주식들에 대한 종목군들 변화들 그리고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변화들 요런 것들로 좀 센티를 확인을 하는 것도 방향성을 체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별거 없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이렇게 해석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정도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랑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쪽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죠. 그 서피스랑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뭐 코파일럿. 네, 업데이트하고. 코파일럿 그러니까 서피스에다가 자기네들이 강화한 NPU를 조금 더 넣어서 AI 패드 같은 거를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봤던 것 같은데. 근데 거창하게는 그냥 AI PC의 비전을 공개할 예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AI PC라는 PC는 일반적인 그 서버라든지 우리 그 데이터 센터하고는 달리 우리 온 디바이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칩은 자기네가 개발한 거를 하겠다. 지금 그런 걸 얘기한 거고. 예. 그게 당연히 PC라면 노트북
막 그런 거겠죠. 이런 쪽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ARM 우리, 베이스로 한다. 우리 관련된 NPU나 혹은 그런 작은 종목들이 반응할 수 있나요? 그 센티먼트적으로 좋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계는 별로 없죠. 실질적으로는 관계가 별로 없다. 알겠습니다. KKN님이 사회자가 건방 떤다고 별거 없다 그랬어. 똑바로 앉겠습니다. 너무 삐딱하다 그래가지고 바로 앉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정이 별거 없다 그래가지고. 일정이. 그러니까 별거 없다고 얘기한 게 매크로적으로 막 저렇게 이야기한 것들을 왜냐면 주말 동안에도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앞서 나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연준 이사의 발언도 있었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서도 시장은 그렇게 반응 안 하고 신고가 뚫고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말로 연설하고 얘기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모멘텀과 약발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AI 관련된 혹은 반도체 관련된 이런 것들이 더 임팩트가 크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건방 떨어져서 제가 뭘 안다고 죄송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섹터로 넘어갈까요? 네, 섹터 오늘 넘어가기 전에 우리 지수 어떻게 끝났는지 짚어보지 않았는데 한번 짚어볼까요? 해바라기님께서 네. 눈 깔고 진행하라고 여러분 아니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이러면서 멘트 해야 됩니까? 카메라도 못 쳐다보고 혼났어. 자중하고 겸손하겠습니다. 네. 겸손히 진행하겠습니다. 네. 섹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기 전에 지수 한번 짚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지수? 지수를 안 짚었으니까 별거 마지막으로 없잖아요. 별거 없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2742선에서 끝났고 코스닥은 847선에서 마이너스로 끝났네요. 2천 얼마? 2742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조금 더 올라서 1.94% 상승하면서 78,9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78,900원.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전고점을 향해서 다시 트라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구본식님께서 오늘 저희가 오프닝 벨에서도 다뤘지만 6월 중에 일부 공매도 재개한다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 현재 반도체 수출 관련 섹터를 계속 압축 중이다. 하반기까지는 반도체 좋을 것 같은데 주도 섹터로 보이는 종목들에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현금도 30% 보유 중입니다. 구본식 형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재개가 된다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야겠죠. 왜냐면 만약에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지금 이제 고가를 찍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편안하게는 못 올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경을 써야 되지만 그게 아직 확실하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보고 지금부터 선제적인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재개가 되고 어떤 부분으로 되는지 확인을 하고 판단을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이벤트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일단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원래 이제 우리가 시장에서 바라보던 내용들만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거 신경 쓰면은요 많이 팔고 싶어지실 거예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중 조절이 아니라 그냥 하고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매매로 갈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근데 질문이 있어요. 네. 즉 공매도 재개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부분 재개한다고 하는 물론 디테일이 나와 봐야지 알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장에 영향이 있습니까? 있겠죠. 재개하면 당연히 당연히 있죠. 있죠. 그러면 오늘 뭐 이렇게 HLB 같은 그런 종목들도 사실 공매도 재개가 된다 그러면은 더 얻어맞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겠죠. 그거 많이 올라가는데. 그럼 확실히 겁먹을만 하네요. 겁먹으면 하죠. 근데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직 모르죠. 언젠지 모르고 애초에 멈춘 것 자체가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이 기조를 잡아놓고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는 저는 외국인들의 이런 좀 관심을 끌기 위한 약간 출장 가서 미끼 정도 이렇게 투척해갖고 립서비스. 이거 있어요 이렇게 약간 하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 신경 쓰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산업군들에서의 좀 연속성을 가져가기가 생각보다 조금은 끌고 가기가 좀 많이 부담스러워질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아씨 공매도 약간 요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신경을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차이가 크다. 근데 조금 슬프기는 하네요. 왜요? 왜냐면 우리 시장을 어필하러 간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뭐 기자가 물어봐서 대답한 거긴 하지만 아 그래요? 물어봤을 때 대답한 거예요? 네, 기자가 물어봐서 대답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밸류업 이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 한국 시장은 훨씬 더 레벨업 할 겁니다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셀링 포인트, 마케팅 포인트가 한국 시장 공매도 맛집이에요. 6월에 부분쟁이 하잖아요. 놀러 오셔야죠. 이거는 조금 슬프잖아. 놀러 오시라 너무- 그렇게 안 했지. 또 맛집이에요까지는 안 했지. 또 삐딱해? 아니 공매도를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그 갖춰지지 못하기 때문에 멈췄지만은 네. 공매도가 안 되고 있는 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상적으로 하는 그 포인트를 가서 얘기를 한 거겠지. 놀러 오세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들리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가 삐딱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는 윤희님 의견하고 네. 비슷해요. 여보세요. 공매도 금지한다고 할 때 잠깐 오르고 다시 쭉 빠졌는데 우리가 공매 때문에 올랐다고 믿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공매도를 멈춰갖고 그동안에 어떤 종목이 올랐다 안 올랐다 그건 우리 사정이고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옳다고 외국에서는 보잖아요. 네, 그 네. 가서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때 얘기할 때도 영원히 공매도를 공지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올해 이맘때쯤 할 그죠. 수가 있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 시점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잘못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해서 무조건 팔자 이런 그게 얘기가 아니라 공매도가 재개됨으로써 상승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그치. 강해질 거기 때문에 거기서 끌고 가는 그 스킬이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전선 쪽이나 변압기 들어가서 편안하게 이렇게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승을 잘 누렸잖아요. 이러한 네네.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게 10개에서 5개로는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냐면 위에서 만약에 공매도로 때렸어요. 그럼 거기서 매수가 이겨버리면은 더 세게 가겠지만 게임스타처럼 세게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분명 이제 매수단에서는 이 물음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저 질문. 네. 오늘 컨셉 그냥 관심병사로 갈게요. 관심병사 면제지만 관심병사 갑니다. 관심병사. 컨셉 아니고 그냥 원래 그러죠. 고문관. 관심병사. 아니 그럼 원래 자제하는데 네. 오늘 네. 그냥 폭주해버려. 오늘 폭주 갑니다. 공매도 아침부터. 그러면 금지하고 네. 재개하고 사실상 공매도를 다시 허용한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사실 안 됐을 때도 삼성전자하고 뭐 하이닉스하고 지네가 사고 싶으면 사고 팔고 싶으면 팔고 지네 맘대로잖아. 사실 공매도를 금지했다 그래서 외국인이 아예 안 들어왔다거나 혹은 뭐 다시 재개한다 그래서 그러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겠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재개하기로 한 거를 안 한다는 것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것도 신뢰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누가 그러는데 공매도가 없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 슬투했다고 하는데 아니 글로벌 스탠다드가 해외 쪽에서 우리보다 먼저 한 거기서 스탠다드 잡아놓은 게 공매도는 하는 걸로 돼 있는 게 스탠다드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매도 안 하는 게 우리의 사정에 의해서 한 그런 거지만 그건 노멀하지 않다고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갖는 하고 거죠. 있다. 그런 상태 들어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건 그 사람들 문제고 그걸 우리가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비정상을 정상화 어느 시점에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근데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당연히 이게 익숙해져서 우리도 그냥 그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간이 오고 주가도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지 아까 저기 않을까요? 뭐 저기 그 얘기했는데 전력주 많이 갔다 이거야. 네. 그러면 편안히 가지 못할 수 있지만 만약 가는데 미국의 이튼주건 모티브가 만약에 계속 실적이나 아니면 그룹이 좋아요. 그러면 외국인이 바보처럼 그때 높아졌다 해서 현대일렉트릭하고 효성중공을 무조건 공매도 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밸류에이션 보고 걔네들하고 피오그로 보면서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비전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그 세력에 의해서 그런 거를 건드리려는 거지 무식하게 그렇게 하진 않죠. 그렇죠. 그리고 공매도 자체가 이제 스탠다드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에서 굉장히 순기능을 해요. 왜냐면 포지션 자체도 이제 양방향으로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공매도가 있었으면은 저는 외국인 수급은 더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진짜 산업이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굵직하게 가는 예를 들면 뭐 라면이나 뭐 사실 변압기나 이런 것도 수주나 이런 거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쪽은 움직임이 나왔겠지만 기타 다른 쪽에서는 또 다른 플레이가 나왔을 수가 있고 그러한 분위기라면 순환매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고 지금처럼의 지수 상승이 나온 데까지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리거나 네. 아니면 산업적인 사이클이 굉장히 빨라지니까 그 핑퐁을 잘 못 맞췄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도 자체가 좀 더 높아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금은 좋은 얘기가 나와서 가면은
우리가 지금 들어오는 이런 수급들에서만 이탈만 체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이제 역으로 또 포지션을 잡는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점 자체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나름대로 이게 뭐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무조건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의 변수를 우리가 더 많이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흔들림이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요번에 전선이 이런 것도 한번 막 한 15% 20%씩 막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과연 안 팔고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생기는 거고 거기서 만약에 다 팔아버리면 다시 사기가 이제 무서워진다라는 거죠. 보통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거에서 팔면은 다시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높아질 수는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린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디테일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가 뭔가 개미들 등쳐먹고 뭐 불법 공매도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불법적으로 뭔가 돈 빼먹고 놀이터 취급당하고 약간 요런 것들은 물론 우리도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맞아요. 이제 그런 정책적인 거, 법적인 거 요런 것도 좀 같이 뒷받침돼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그로 잘 끌었지? 네. 채팅창이 좀 조용하길래 제가 얘기했더니 와 막 올라가네. 민준 씨가 오늘 폭주한다 그랬는데 빼고 다 폭주했어 지금. 던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고 있어. 그럼 여기서 싸우고 저기서 죄송합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섹터로 가볼까요? 네.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구리랑 해운, 유가, 음식료, 변압기, 비철금속, 화장품, 자동차 등등등 뭐 로봇주 중에서 일부 특징적인 흐름을 가진 종목군들 굉장히 강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산업군들이 대부분 좀 비슷한 애들이 있죠. 구리, 변압기, 뭐 해운, 화장품 뭐 이런 애들 비철금속까지는 좀 음식료까지 최근에 나오던 거고 요번에 새롭게 좀 부각된 거는 이제 유가랑 좀 자동차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는 비슷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미국과 런던 거래소의 이런 차이가 굉장히 괴리가 확대가 되면서 선물 가격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영향들이 좀 생겼고 또 이제 미국 기업에서도 뭐 프리모트 맥모란이나 이런 기업들이 되게 또 플러스가 좋았거든요. 우상향 기조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투심 역할이 좀 있고요. 뭐 일부 기후 변화라든지 뭐 이벤트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선 변압기들 같이 좀 강해진 흐름들이 있고요. 해운 같은 경우는 SCFI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9% 이상 나왔고 유럽도 6%, 뭐 중국도 6%, 뭐 그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해운주도 오늘 일부 움직였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란 대통령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흐름들, 음식료는 수출 관련된 데이터들, 화장품 같은 경우 리포트 굉장히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앞으로의 성장들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모레나 LG 생활건강을 토픽으로 잡는 리포트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오늘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인도 IPO 관련된 뭐 그런 이벤트가 또 터져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도 일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저는 HD였나? HD 현대일렉. HD 현대일렉트릭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까? 내려왔길래 다시 한번 담았는데 와. 오늘 올라갔더라고요. 4848 잘한다. 오. 4848 잘 안 했는데 욕하고. 한 번 했더니 18, 18그러면. 이게 48.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 들었어요. 18, 10%에서 8% 정도 오른다 이 뜻이잖아요. 18, 18. 오케이. 그래서 알겠습니다. 8%. 근데 이게 LS, 변압기에 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사실 이게 산업적으로 좋다고 그리고 수출 데이터도 너무 잘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4848이 되는 건데 네. 앞으로는 지금 조금 너무 고점인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그 고점이라는 기준점을 잡을 때 단순히 주가가 올라왔다고 고점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벌 피어 그룹과의 PER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해당 산업군들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PPI 같은 이런 이제 산업별 PPI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꺾이는지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기업의 가치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해당 기업이 돈도 잘 벌고 해서 이게 가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더 웃돈 주고 사면은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고평가다 아니다는 사실 상대적인 부분들과 이 비교를 조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룸이 있다라고 봅니다. 역시 대신에 변번호.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산업적으로 PPI나 이런 기조들 과거의 사례들을 좀 비교를 해본다면 충분히 더 롱을 잡아볼 수는 있어요. 대신에 반도체에서의 좀 큰 변곡점이 나오면 네. 당연히 그쪽 산업의 연관성이 큰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좀 굵직한 이벤트가 잘 지나가게 된다면 당연히 더 큰,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조정이 됐다가 가는 건데 어쨌든 산업적인 흐름으로 봤을 땐 여전히 상방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변압기는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HD 현대 일렉트릭을 빼고는 아직도 싸요. 하지만 전선은 글로벌 피어 대비했을 때 프리미엄이 50% 이상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과 산업적인 사이클에서의 뭐 변압기 쪽이 변압기나 송전 쪽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빠른 거 그런 것들 잘 생각하셔가지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고 사실 생각합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이튼이 네, 잘했지만 그거랑 실제 주가적인 그러니까 피어 성격은 이튼이지만 주가적인 드라이브는 버티브라든지 이런 쪽하고 더 관련이 많이 되거든요. 데이터 센터 그쪽에 에딩이 붙인 거기 때문에 네. 그쪽이 흔들리지 않으면 금방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라고 저는 보는데 고민은 효성중공업이에요. 효성중공업 왜냐면 노이즈가 이게 분리된다고 그렇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른 분야, 그 아까 건설 포함해서 이거를 떼내고 다시 밸류를 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애널리스트들이 그걸 바로 해주지 않거든요. 옛날에 목표 주가 기준은 다 온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올라가는 건 옛날 목표 주가를 향해서 간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분리했을 때 요거만 했을 때 요거만 가지고 HD 현대일렉트릭이나 아니 버티브 이거 밸류에이션에서 이제 갭을 좁혀간다 이거를 네네. 계산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약간 깜깜무소식으로 지금 막 치고받고 난리를 치는 거거든요. 이게 오늘도 뭐 한 10%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10%가 오늘 뭐야? 13% 상승했어요. 아니 근데 밑에가 37만 원이고 네. 위에가 45만 원이었어요. 45만 원. 아. 와. 그러니까 이런 게 가격성이. 고민인 거지. 이런 거 엄청. 그 하는 방법은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내가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건설 빼고 이것만 띄워가지고 거기에 대한 목표를 HD 현대일렉트릭하고 동급으로 주는 방법. HD 현대에서 한 10% 20% 디스카운트 하는 방법. 해서 하면은 목표 주가 새로 나와요. 네. 근데 제가 정확히는 안 해봤기 때문에 말씀 못 하는데 아마도 그러면은 앞자가 바뀔 겁니다. 거기까지 봤던 거야 사람들이 이미. 알겠습니다. 효성중공업 베이징 슈슈님께서 네. 맨날 퇴근길에 녹화로만 보다가 처음으로 채팅 참여 중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사실 녹화로 보실 때 그 채팅이 있으면 재밌는데 아, 사실 너무 우리 재밌을 방송을 텐데. 채팅이 요 그건 채팅 아쉽다. 형님들 채팅 보는 맛에 보는 그러니까요. 건데 우리도 사실 멘트하고 요거만 보고 있잖아요. 되게 채팅이 저것만 진짜 되게- 재밌거든요. 아쉽네. 그래서 아주 여러분 아쉬워요. 라이브를 놓치시면 안 라이브. 됩니다. 3시 저희가 10분. 라이브도 요거 채팅을 한번 녹화에 옮기는 방법을 한번 네. 고민을 근데 좀 해보도록 회사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일하잖아요. 8시부터 네네네. 5시, 6시까지 일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러면 우리도 그 티타임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회사에. 우리가? 우리 말고. 직장 다니는 아 직장 다니시는 분들 네, 티타임이 보통 3시, 4시에 사이에 외국은 있는 데가 있죠. 있거든요. 아, 영국이나 맞아. 이렇게 티타임이 같은- 있어요? 있어요. 30분. 그래요? 네, 네. 오. 근데 우리나라는 각자 알아서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몰래 티. 그렇죠. 몰래 이렇게 쿠팡도 보다가 네이버도 보다가 알겠습니다. 블랙미러님께서 네. 민준아 우리도 너 재밌으라고 쳐주는 거야.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하락 섹터로 갈까요? 네. 네, 하락 섹터 같은 경우는 뭐 HLB 그룹주들이 오늘 뭐 단연 또 하락을 크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쪽 HD 그룹주들이 좀 일단 필두로 좀 빠졌고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뭐 유상증자나 이런 이벤트가 있는 쪽은 빠졌는데 오늘 오프닝 벨 때 말씀드렸던 이제 PSK 홀딩스 그 목표 주가 7만 원대로 굉장히 높게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차라리 이런 거 해보자라고 맞아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게 많이 올랐어요. 두 자릿수 올랐고요. 그다음에 테크윙 뭐 테크윙 이런 것들도 올랐고. 올랐거든요. 소부장 쪽에서도 좀 갈리는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산으로 잘못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전액 쪽, 뭐 전액. 그쪽, 네, 그쪽 좀 빠졌고, 그다음 미용 의료기기 쪽도 오늘 좀 조정이 일부 나왔습니다. HD 현대 마린 뭐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 그거 많이 오늘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네, 두 자릿수 이상 빠졌습니다.
같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 이게 원래 요런 주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특별한 뭐가 있어서 그래요? 그 애초에 상장할 때 비쌌어요. 비쌌어. 네. 원래 제대로 돌아가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주가가 거의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그 올랐죠. 이제 11만 원대에서 20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빠진 거고 네. 요즘에 IPO가 굉장히 핫하니까 뭐 연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는데 원래는 열에 9은 빠지고 열에 하나 정도만 진짜 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상단 자체를 높여버리다 보니까 투기성 물량들이 좀 많이 붙어서 그렇고요. 원래는 상장하고 하루 이틀 정도만 하고 빠지고 그다음 6개월 뒤에 보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PER이 40배인데요. 현대마리솔루션? 네. 리포트 리포트 나온 게 있네. 4월 달에. 그럼 약간 오래된 거긴 하지만 음. 그 뭐 프리미엄 있다 치더라도 오케이. 네. 다 온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락한 섹터는 다시 보여주시면은 네. 아까 조선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 HLB,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반반. 미용 의료기기는 한 실적 잘 나오면서 갑자기 막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이제는 이제 차익 조금 실현? 차익 실현으로 봐야 돼요. 아니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쉬어가는 자리다. 뭐 맨날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이상한 거죠, 사실. 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거고. 전선 변압기 맨날 올라가던데? 네, 뭐 그것도 근데 그것도 빠졌다가 가잖아요. 맞아. 빠졌다가 하루하루 빠졌다가. 보면 변동성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묻는 거지. 크라시스나 비올이 여기서 2배 가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은 글쎄요죠. 그렇죠. 아 여기서 거기. 근데 여기서 그러면 20% 빠지느냐? No. 하방은 어느 정도 잡혀 그치. 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특징주 오늘 하락한 섹터 그것 엔터도 좀 하락했던데? 엔터? SM이 오늘 SM 5% 떨어졌고. 빠졌고 많이 수였었나요? JYP도 한 1.5%, 하이브. 하이브도 1.39%. 하이브야 뭐 1.3%. 그렇지고. 얘네는 진짜 배렸다. 근데 아니 SM 아까 전에 하이브 금요일날 뉴진스 관련해서 컴백이라고 하셨나요? 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 트리거 같은 게 될 수는 없나요? 일단은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당연히 뭐 긍정적이죠. 뭐가? 원래는 애초에 뉴진스가 뉴진스- 쉬고 있는 것보다는 나와서 활동하는 게 낫다. 그렇죠. 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떻게 또 이제 이 스토리가 진행되는지는 좀 우리가 봐봐야 되겠는데. 근데 잠깐데 네. 뉴진스. 뉴진스. 네. 하이브에서 떠나면 어떻게 돼요? 하이브에서 떠나면 그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떠나도 상관없지 않아요? 아 그럼 하이브는 어떻게 돼요? 하이브는 사실 뉴진스 아닌가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뉴진스가 하이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냐고 하이브 주가는. 많이 빠지겠죠. 왜냐하면 방탄소년단이 네. 예전에 비중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한 70% 80% 네. 되던 게 지금 40%까지 줄었어요.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캐파 안에서 차지하는 게 나머지 이제 그렇죠. 뭐 뉴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르세라핌이라든지 네. 이런 친구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게 줄여준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뉴진스가 나간다고 한다면 한 20% 이상은 날라간다고 봐야 오케이. 되는데 일반 기업에서 20% 날라가면은 더 잘하시겠지만 주가에 타격을 안 받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하이브 행간의 고위 의미를 주시려고 한것 임원분을 같긴 한데. 만났는데 그래요? 예, 진짜 고위야? 부사장. 그럼 고위네. 예, 고고위. 근데 이제 당연히 그분들 주장이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보는 게 미니지 씨가 욕심내서 더 일을 키우려다가 잘못됐고 우리는 그거를 충분히 뭐 법적으로 충분히 덮고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모든 이런 정황을 뭐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는 관점 자체가 되게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결국은 이제 법정 싸움에서 누가 이기느냐의 그쵸.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아니 내가 궁금한 게 그분은- 뭐냐면 엉뚱하게 제가 상상한 거예요. 뉴진스가 거기 그만둘 거다 아니다. 제가 그런 정보를 갖고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도 전혀 아니고 생각해 본 거야. 뉴진스 같은 게 하이브에서 이렇게 컸는데 그 여자분 해서 이렇게 컸잖아요. 어쨌든 테두리 안에서 이런 것이 원래부터 하이브가 아니었더라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 이게 성공의 반복이 루프가 지붕이 큰 지붕이 아니어도 다른 데 가더라도 원래 클 수 있었던 건가? 궁금해서. 그렇게 없죠. 그런 전례가 없잖아요. 싸우고 나와서 딴 데 가서 다시 한번 성공을 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사례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어떤 그런 이정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원래 사실은 지금 에스파가 슈퍼노바로 컴백한 거를 가지고 네, 에스파.
그 밸류를 줘야 되는데 SM이 그래도 빠지네. 아 그래요? 그래도 오늘 빠졌군요. 오늘 빠졌다. 나 SM이 그래서 되게 잘 더 갈 줄 알았거든요. 이게 슈퍼노바 진짜 괜찮구나. 저는 어제 이 기사를 봤거든요. 뭐예요? 나사에서 에스파를 슈퍼노바를 언급을 했대요. 근데 무슨 우주 관련한 그런 우주 관련된 거예요? 얘기죠. 좋네. 슈퍼노바, 하이퍼스텔라 뭐 이런. 그럼에도 얘기인데. 불구하고 주가에는 별로 아예 반영이 아예 안 돼요. 없다. 아예. 희한하네. 이게 에스파가 컴백하면서 빌보드인지 어딘지 어쨌든 차트 위에 올라갔는데 빌리 아일리시가 또 컴백을 했는데 타이밍이 좀 그래요. 그래서 차트 아웃 한 10순위 정도로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SM 가수들이 빌보드에 오르는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SM이 글로벌로 솔직히 좀 약해요. 그건 맞아요. 아시아에서 강하고 글로벌로 약해요. 그게 이제 SM의 최대 특징이기는 한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는 아직도 좀 죽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특징주 갈까요? 네, 특징주에서는 오늘 뭐 또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오늘도 좀 급등이 나왔는데 상한가 갔다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요거는 일부 윗꼬리가 좀 심했고요. 로보로보 오늘 상한가 됐는데 와. 이제 AMD와 뭐 교육용 로봇 공동 개발 뭐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 기억나세요? 응? 제가 로봇주 로보로보. 로보로보. 오늘 상한가? 아니 당연하지. 그거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당연하지. 네, 로보로보 상한가. 맞춰줘. 로봇주 중에 로보로보. 최고 종목은 로보로보. 행간의 의미를 읽으세요 여러분. 와, 제가 저희가 생각해도 뭐 너무 신기해. 대놓고 뭐 얘기는 못하지만 너무 신기하다. 굉장하다. 1,000억짜리가 거래가 500억이 됐어. 어떻게 이러지?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오늘요? 로보로보 무슨 일 있었습니까? 무슨 일 있었어요, 번호님? 형 이렇게 하는 거야. 한 500 종목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뭐 올라간 거 있어. 아 저 그때 얘기. 그렇지. 딱. 그래야지. 잘 그렇게. 그거 하는 순간 해지와 그랬다 한 적은 엄청 뭐라 아이, 하세요. 그거는 견뎌야지. 괜찮아. 괜찮아. 인생 이런 거지 뭐. 그건 좋은 거 견디는 가르쳐준다. 겁니다. 오케이 로보로보 무슨 일 있었습니까? 네. 아 이게 상한가 바로 안 갔어. AMD와 맞선. 네. 아, AMD와 손 잡았습니다. 네. AMD. AMD랑 타이틀 자체가 좀 약간 임팩트 있는 것 같고요. 그래. 그다음에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주주 배정 유상증자 소식에 오늘 아까 아침에 얘기했던 거. 네, 요 발행가가 22,500원인데 거기까지 거의 근처까지 빠졌어요. 다음에 뭐.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인도법인 현재 IPO 추진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제일제당, K푸드 약진의 강세. 근데 요것도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LS 마린 솔루션이 중국 기업 퇴출에 대한 반사 기대감, 그러니까 해저 케이블 쪽으로 할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좀 이벤트가 됐고요. 레모나 경남제약 인수 소식이 휴마시스 움직였는데 전 개인적으로 파월에 코로나도 일부 영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CJ 시푸드 글로벌 기업 열풍. 아, 근데 이게 아우 고집 세네. 파월에 그거 한 게 이 뉴스가 아니고 그거 봤어요? 딴 얘기인데 그 트럼프 연설하다가 뚝 멈춰갖고 30초 동안 프리즈 진짜요? 된 거. 그 기사 나왔었어 어저께. 왜 그랬지? 파였어요. 나이 트럼프가 들어서 연설하다가 그렇지. 하고 30초 동안 아무 얘기 안 하고 멀뚱멀뚱. 그래서 생리 현상이 있으셨나? 생리? 근데 너무 그러니까 티낼 수는 없으니까. 고령 논란, 생각하시면. 치매 논란, 아니면 뭐 바이든하고 뭐 다를 게 뭐 있냐, 뭐 그런 얘기가 난리가 났더라고. 그게 더 주시지 파월 그 감기 아니지만 그거. 아니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면은 진짜 요즘이야 뭐 치명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 치지만 치명적이죠. 치명적이죠. 이야 진짜 트럼프가 30초 동안 멈췄었다. Freeze. NRA 스피치에서 오, 아무도 얘기 안 멈췄었대. 진짜 그렇군. 그것도 심지어 그거네 총기협회 연설이었네. 그러니까요. 자기 지지자인데. 예. 와 근데 진짜 이 고령 트럼프가 78살, 네. 바이든이 81살. 그러니까 77이 트럼프. 지금 얘기 나오지만 81이. 트럼프가 바이든. 앞에 나오다가 멈췄다 그런 얘기도 있고 공화당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그거 어떻게 30초를 멈춰요? 바이든도 허공에다가 이렇게 악수하고 아니, 그러니까 말실수하고. 트럼프가 30초 동안 멈추는 거는 그 큰 사고 아니에요? 그 잘라야 된다. 아니 그 트럼프 정도면. 트럼프터가 멈출 수도 있겠네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트럼프 정도면 네. 프롬이 방송인이잖아요. 아, 맞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멈춰도 그냥 하지. 아니, 작년에도 서서 30초 동안 바보처럼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 허리가 아팠던 거 아닐까요? 허리 아프면은. 근데 진짜 숨 안 쉬죠. 고령 논란이 있긴 하네요, 진짜. 진짜요. 예. 그래서 케네디를 밀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 와, 진짜. 근데 그 둘 말고는 다른 없죠. 대선 후보는 없잖아요. 현재 없죠.
저번에 한번 얘기 나온 거 있잖아요. 누가 도중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시나리오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맞아. 쓰러지면 오케이. 죽는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뭐 얘기하나? 특징주 하다가 특징주 지금 하다가. 파월 특징 쪽이다. 파월 연구가 끝났죠. 코로나 확진 요거 얘기하다가 일로 넘어왔습니다. 오케이.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빠르게 뉴스 좀 보면요. 네. 일단은 금과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얼마나 연속적일까라는 좀 일부 얘기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도 굉장히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또 급등도 나왔고요. 뭐 구리야 뭐 이구 산업 대창 이런 것들 엄청 잘 갔으니까 이 기조를 조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좀 선물 가격 많이 튀긴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연속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SCFI 지수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로 인해서 운임 지수 좀 좋았고 운임 지수도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계속 올라갈 것 같다라는 전망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수요단이 증가를 하니까 하락도 좀 제한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기대감으로 좀 움직였는데 뭐 공매도 재개 시점이나 이런 거 아까 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6월을 목표로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를 추진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역대 최고치로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도에 58% 수준이었는데 지금 평균적으로 62%니까 외국인이 확실히 우리나라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2%? 엄청 많아요. 네, 옛날에 엄청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이 50몇 % 많았는데 그렇죠, 예. 하이닉스도 이제 그렇게 되고 어. 다 외국인이 다 가져갔어. 오케이. 밸류업. 그다음에요? 이제 한마디입니다. 그래요? 오늘 네. 뉴스 하나밖에 없어요? 아니요, 3개 했어요. 세 개 했잖아. 했죠. 아니,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오늘 왜 그러십니까? 트럼프 그거를 찾아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 찾고 영상? 있었는데 네. 찾았어요, 못 없어요. 찾았어요? 결과가 없어요. 중요합니다. 못 찾았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트럼프가 다 다 막았네. 언론 통제. 네. 아 무서운 세상이다 진짜.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네. 아직 업그레이드 안 됐죠? 업그레이드 안 네. 됐습니다. 아직 안 됐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내일이 입금 날이라서 만약 내일 입금되면은 결제할 예정이고요. 입금날. 네, 그 다음에 요 화면 보여주시면요, 이게 이제 글자는 좀 잘 안 나왔는데 이제 우는 건지 웃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없는 건데. 왜냐면 산업을 분명 잘 고르신 분들은 이렇게 활짝 웃는데 거기에서도 시점을 잘못하신 분들은 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산업이어도 일단 산업 자체를 선택을 잘못하신 분들은 지금 시장 상승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포모 현상이 오고 있고요. 그거를 뒤늦게 따라잡으신 분들도 너무 급하게 잡으신 분들은 웃으면서 가니까 좋긴 한데 우는 약간 요런 흐름들이다 해서 좀 이중적인 의미를 담고 싶어가지고 웃으면서 울어라 라고 하니까 요렇게 만들었어요. 네. 잘 만들었네. 좋았어요. 오케이 좋았어요. 네. 자 그럼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오늘 한마디. 네. 연관이 있는 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압력을 주지 마세요, 제발. 아니 압력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취지가 시장의 한마디. 나중에 예능 나가셔서 몸으로 말해요 있잖아. 입 안 하고 몸으로 막 이렇게 설명하는 거. 그럼 그냥 입으로 던져놓고 압력 주지 마세요. 그냥 단어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한마디는 그림 하나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수수께끼 같은 거 중요한 오. 캘린더 일정을 하나 좋아요. 네. 그림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그림일까요? 네, 배고프죠? 네, 오늘의 한마디. 배고프지 그림 않으세요? 배고파요. 보도록 네. 합시다. 드세요. 뭘요? 이거 드시라고. 오, 우와, 진짜 같이 그렸다. 엿이에요? 빵과 빵이에요? 메이플 시럽. 여기 제목 여기 있잖아, 제목. 제목. 있네요, 있네요. Still life with cheese. 치즈 아몬드 프레첼. 이게 17세기 1600년도에 네덜란드 잘 치즈네, 모르지만 치즈. 그림 치즈 아몬드 프레첼. 맛있게 드십시오. 풍족한 세상. 아니 우리 사는 게 뭐야? 먹고 싶은 거 제때 먹고 네. 중독되더라도 제때 먹고 싶잖아요. 그렇지. 삼양식품이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강한 중독의 시대. 삼양에 영원하라. 근데 삼양주식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영원하라. 삼양식품 따로 얘기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는 삼양식품 그 영원하라. 코카콜라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아이고, 콜라 중독이 비교하면 됐기 때문에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잠깐 듭니다. 목표 주가에 부딪히면서 하지만 그래서 이게 서양식이니까 치즈 아몬드는 찾아봤어. 라면을 대해서 그린 그 챗GPT 물어봤는데 없더라고. 네.
라면 그림이 없어요? 그림이 안 나와. 엄청난데. 그래서 풍족한 음식과 이런 거 해달니 몇 개 그림 있는데 이거 가져와갖고 배고프니 같이 먹읍시다. 네, 이런 네. 얘기고.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이겁니다. 27th June. 중요한 일정 있잖아. 중요한 일정. 27일. 우리 다음 주 이번 주 하지 말고 좀 길게 봅시다. 27일? 중요한 일정이 6월 27일하고 9월 10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죠? 마크 온리언 캘린더. 6월 2일은 중요한데. 어? 6월 2일. 6월 1일이 뭔데? 제 생일. 아 생일이세요? 정말. 이 타이밍에 지금 뭐. 6월 달 말씀하시길래 6월 27일보다 2일. 나중에 뭐 주소도 공개하겠다 선물 보내라고. 아니. 암장 넣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압력 한 번 6월 2일. 남았습니다. 6월 우리 19일. 6월 10일까지 다 있잖아요. 월드와이드 디벨로퍼 컨퍼런스가 네네. 다 있고 다 아는데 갑자기 6월 27일이 튀어나왔습니다. 지난주 초반까지 없었어요. 6월 27일. 지난주 수요일 날 갑자기 생겼어요. 뭐죠? 그리고 9월 10일도 이거 바뀔 수도 있는데 뭘까? 생겼어요. 금리 인하? 잠깐만. 근데 맞는 것 같다. 힌트를 줄게요. 이게 딕 힌트입니다. 체니, 존 에드워즈. 이런 사람 기억하세요? 알죠? 딕 체니. 딕 체니 아세요? 네. 공화당 어. 아저씨잖아요. 딕 체니가 공화당 가서 맞죠? 아니요. 모르겠다. 하여튼 모르겠죠. 부통령 했던 분이야. 부통령. 부통령 딕 체니. 나이 많이 드셨어. 네. 지금 70, 80 되셨어. 공화당 아저씨잖아요. 존 에드워즈는 이 사람보다 10살 밑이고 2004년에 둘 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네. 부통령 네. 관련돼서 딕 체니 아저씨가 나이가 많거든요. 네. 그놈하고 이건 젊은 사람이야. 그 당시 한 10살 차나고 그분이 2004년에 부통령 그다음에 한 번 만났어요. 이런 상태로. 키드? 네. 뭘까요? 앞에 보여준 거. 뭐지? 모르겠어요. 6월 27일, 9월 10일도 뭔가 여기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모르시겠어요? 원래 이 정도면 다들 알고 알아야 계시는데. 되는데 아니, 몰라?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 없어. 그 넘어갑시다. 아니, 그러니까 말씀만 해주시죠. 이겁니다. 네, 트럼프하고 바이든. 바이든이 2020년 선거 때도 이렇게 했었죠. 네. 한번 서서 토론하는 거. TV 토론. TV 토론. 이번에도 날짜가 잡혔습니다. 6월 27일하고 9월 10일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도 첫 번째가 중요하죠. 6월 27일 날 한대입니다. CNN과 또 어디랑 같이 해가지고 해서 그 트럼프가 난리 났어요. CNN 그 주재하는 그 남자가 자기한테 항상 반대하는 남자라고 막 뭐 비난하고 어저께 나왔었거든요. 어쨌든 지금 잡힌 그 지난주 수요일 날 둘이 합의했습니다. 6월 27일하고 9월 10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나갔잖아요. 제가 4년 전에 했을 때 두 번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한 번은 취소됐어요. 한 번밖에 못 했거든요. 네네. 서서 했어요. 서서. 이번엔 몇 시간 하죠? 앉아서요? 아니 세 번 하기로 했는데 두 번 했어요. 한 번 취소되고 두 번 다 서서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시끄럽게 구니까 나 마취 청하듯이 음소거 시간 지나면 못하게. 첫 번째는 그냥 편하게 했거든. 네. 그래서 이게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 지금처럼 타이트하게 레이스가 될 때는 뭐 하나하나 또 변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걸 앉아서 할지 서서 할지 어떻게 할지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6월 27일 날 중요합니다. 그렇죠? 짱구미소님 얘기처럼 네. 둘 다 갑자기 멈추면 어떡해? 그럼 우리도 다 같이 30초. 둘 다 30초씩 멈춰서 진행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 진행자가 알아서 하겠지. 네? 진행자가 알아서 하겠지. 그 진행자가 있으니까. 진행자가 영민지 씨처럼 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급파 갈까요? 급파? 제가요? 네. 또 영어 방송 가능하죠. 그래서 이번에 디베이트 할 때는 어떻게 트럼프 입장에서는 경제 자기가 잘할 수 있다는 할 거고 바이든 입장에서는 트럼프보다 내가 낫지 않느냐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트럼프가 최악이다 선택을 해라 최악과 차악을 이런 메시지가 갈 것 같은데 다 중요하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둘 다 노인네인데 서서 할 것이 앉아서 할 것인지 어떻게 자를 것인지 네. 시간하고는 반반 어떻게 이런 것도 중요하다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쓰는 상태가 되느냐 그러니까요. 너무나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레이스가 6월 27일, 9월 10일 여기서 둘이 박빙이기 때문에 이런 TV 토론에 조그만 미세한 무언가가 나오더라도 이게 또 표차로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증시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 6월 27일 마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알겠습니다. 6월 2일 그 생일날? 빈트 생일날은 일요일이라는 좋은 정보가 있네요. 네네 고맙습니다. 6월 2일 일요일.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5월 31일 날 금요일 날 미리 땡기려고 해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네. 이틀을 이틀이나.
하긴 좀 그렇지. 그렇지. 양심이 네. 3일 하기엔 좀 지났는데 지나긴 구질구질해 또 보이고 알아서 잘 보내고 오겠습니다. 알아서 잘 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이나 그 넘버 그거하고 MSM, 예.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은 얘네 분기가 25년 1사분기가 나오는 겁니다. 실적이 2월, 3월, 4월이 얘네 회기년도 25년도 1사분기예요. 그럼 영어할 때 피스컬 이어 저기 퍼스트 쿼터 라운드 무슨 소린가 하는데 1월부터 4월까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실적은 매출이 원래 3개월 전에 240억 달러 정도 할 것으로 가이던스를 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보다 잘 나야 되겠죠. 지금 평균이 대충 찍힌 건 246억 불 이렇게 찍혀 있어요. 근데 아마 사람마다 다르니까 250억 달러는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되셨죠? 네. 250 기억하시면 되고요. 250억 달러. 그 다음에 이제 가이던스인데 5월, 6월, 7월 지금 들어갔잖아요. 이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치는 한 265억 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65억 근데 이것도 달러. 최소한 270 그거는 그 텍스트가 없나요? 없어요. 아, 네네. 네. 계속 변하기 때문에 아, 네. 예, 내일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아. 그래서 250, 270 이상이 나와야지 250, 둘 다 만족해야지 270. 숫자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250, 270. 예. 근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였는데 네. 엔비디아 주가가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냐. 근데 지금 3분기 동안에 서프라이즈를 매출 기준, 영업이익 기준 다 비트를 했습니다. 예상치를 비트를 했어요. 근데 예상치보다 비트한 그 퍼센티지가 낮아지죠. 작아지죠.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첫 분기, 그러니까 서프라이즈 처음 나왔을 때 HBM으로 첫 분기에는 한 30% 이상 잘 나왔고, 그 다음에는 19% 이상 잘 나왔고, 네. 그 다음에는 11% 이상 잘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 퍼센티지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만족을 못 시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도 예상치보다 비트는 하겠지만 그 퍼센티지가 또 훨씬 작다면 그렇죠. 진짜 뭐 4% 5%뭐 이런 식으로 비트가 된다 그러면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을까? 아니 당연한 게 작년도 지금 이게 25년 1사분기 나오는 거잖아요. 25년 1사분기 아까 얼마나 했지 제가? 250억 불 달러, 250억 달러? 네. 250억 달러 정도 나왔죠. 그렇죠? 네, 250, 250억인데 270이라고 했어요. 작년 1사분기에 얘 매출이 72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퍼센트가 아직까지는 YOY는 높죠. 그러니까 이번 실적까지는 그로스가 있는데 작년 2사분기에 135억 달러였기 때문에 이 가이던스가 만약에 27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나오면 말이죠. 이젠 성장률이 2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던스가 성장률 2배, 90몇 프로 나오면 심리적으로 400% 나오다가, 그러니까 아까 255% 나오면은 400% 이상 성장하는 거거든요. 네. 무슨 얘기인지 400%였는데 이젠 베이스가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 베이스 높아져서 270억 나왔자 이젠 한 200%밖에 증가 안 하는 거예요. 100%가. 그쵸. 2배밖에 증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5, 6, 7 다음에 8, 9월 달 되면은 굉장히 챌린징한 거예요. 8, 9월 달 되면 베이스가 가질 때 성장률이 이제 2자릿수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점점 내려가는 게 아니고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다른 게 나와야 되겠죠. 그게 챌린징한 거예요. 챌린징은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뭐냐면 엔비디아 주가는 잘 나와도 5, 6%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걔네들 그 다음에 이제 커멘트가 어떤 거냐 하는데 이런 커멘트가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H100을 하고 있는데 H200 하고 있는데 B100을 연말까지 준비하잖아. 네네. 근데 이제 TSMC하고 삼성하고 하이닉스 이 업체들을 하는 것이 상당히 서포트가 잘 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보다 더 포지티브해. 이런 말이 좀 좋죠. 이번 분기에 대한 270억 달러 말고 다른 쪽에 얘기를 해줘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캐파 준비가 잘 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그리고 또 질문을 하겠지. 그러면 AMD에 대해서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추천하고 뭐 이렇게 한다던데. 나뉘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거기 어떻게 대화하느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고 상당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전 세계 모든 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주가적으로 다 좋아도 삼성전자한테는 그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얘기 안 해줄 수도 있고. 질문은 누가 하겠죠. 분명히. 누가 하겠지. 어떻게 답하느냐 중요하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근데 넘버적으로는 250, 270 안 나오면은 그러면 아작이 날 거고 나오더라도 뭐 5%, 10% 올라가다가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심리적으로는 한 1,000불 정도 한번 가보지 않겠냐 그런 기대 심리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1% 올라가면 1,000불이에요. 트라이는 한번 찍어는 보자.
이 정도 나오면. 엔비디아 아직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럼 관심 많겠네. 근데 너는 돈이 별로 안 돼가지고 그래요? 한 3억 돼요? 한 30억? 스케일이 달라. 역시 로보로보 원픽은 로보로보 스케일이 원픽. 달라. 알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네. 18분이네. 정말 짧게만. 네. 어디서 봤는데 엔비디아는 범용칩인데도 지금 그렇게밖에 쓸 수 없어서 가격이 너무 비싼 상황이 하나에 몇 천만 원씩 4천만 사는 원, 칩이 네. 이제 빅테크들이 실적 발표하고 MS도 저런 컨퍼런스 하고 막 이러면서 네네. 자체적으로 자기 AI 칩 개발하고 거기다가 갖다 붙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엔비디아한테는 결국은 범용 칩으로서의 앞으로는 안 좋은 거다. 맞아요? 시간의 이슈죠. 타임 프레임이. 절대로 이게 단기적으로 올해 내년 초까지 미칠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봅니다. 그 GPU 시장 있잖아요. GPU 걔네들이 매출하는 거 올해 한 1,000억 불 정도 한다는데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여전히 더블 정도는 갈 수 있다고 봐요. 2,000억 불 레벨까지는 갈 수 있는 수요는 있다고 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라든지 TSMC 캐파가 잘 안 돼서 이게 1,100억 불 이렇게 성장성이 바로 안 되는 거지 아직은 범용 칩을 중심으로 하는 게 맞아요.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AMD가 그걸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지금 80, 90% 가져갈지 아니면 한 70%로 떨어지면서 AMD나 다른 게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까 말한 그 범용 칩이 아닌 칩들이 그 범용 칩의 그 장점을 이길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 내년 이슈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한다고 하지만 어저께 뭐 저기 트릴리언 구글도 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일부 하는 거지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메인에 그거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슈는 조금 먼 얘기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그게 맞는데 중요한 건 AMD 거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추천했고 그게 시장에서는 너 추천한 거고 시장에서는 나 엔비디아가 여전히 좋은데 쿠다 시스템 편한데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또 이 에피소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추천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지는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오늘 삼성전자가 오른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MD한테 이제 그쵸. 받겠다라고 해서 호신이에요, 삼성전자가 오른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아침에 그 얘기했어요. 그게 내가 맞아요? 아니라 그랬다가 욕 뒤지게 그럼 이게 일시적인 건 아니라 조금 더 근데 이런 삼성전자가 뉴스가 오를 수 없는 있는 것보다 있으니까 이게 금요일날 이런 뉴스가 없는 것보다 있었으니까 삼성한테 분명히 도움이 된 거죠. 도움이 하이닉스한테는 된다. 도움이 안 됐고. 하지만 엔비디아가 더 중요하니까 기다려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4시 21분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네. 하보노님도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콸콸콸 가서 이제 보노님이 이 종목은 진짜 보노님 전문이야. 맞아. 보노님 이 종목 진짜 좋아하거든. 좋아해요? 그거 한번 가보죠. 변압기예요? 가보죠. 아이,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네 분의 케미가 좋아서 매일 에너지 얻으려고 시청 중인 애청자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랑이 지금 한 종목에 물려 있어서 대신 바카스 사연을 신청합니다. 종목 코스모 화학이고요. 보유한 지는 1년이 조금 안 되었고 평균 단가는 47,160원입니다.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창 2차 전지가 들썩일 때 지인의 추천으로 산 것 같은데요. 산 이후로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핫했었죠. 네. 2차 전지 때. 듣기로는 사고 나서 유상 증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국내 유일한 이산화 티타늄 제조업체라고 하는데 2차 전지도 전기차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을 때 사서 회복이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나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점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요점이 많이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포트들은 어떤가라고 살펴봤는데 네이버에서만일까요? 리포트가 뚝 끊겨서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진짜요? 네. 혹시 나왔다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어요. 좀 없어요. 잊혀진 주식인 건 맞죠. 근데 2017년만 해도 상승률 100%다. 맞아. 난리 뭐 50% 돌파한다 이랬는데 지금 뚝 끊겨서 없고요. 그래서 수급은 그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수급도 보여주세요.
들쑥날쑥 뭐 일관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뉴스들이 있나, 좋은 뉴스는 없을까 봤는데 그래도 좋은 뉴스 있더라고요. 코스모화학 LFP 배터리 원료 인산철 제조법 특허를 출원했다.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들이니까요. 한번 봤고요. 다음 뉴스가 약간 앵했어요. 코스모 그룹 일본의 유후산 기슭에 이거 왜 갖고 와? 욕한 계정? 그래서 죽여라 죽여. 그냥 어디서 저런 거 지금 가져왔어? 산소 이게 무슨- 끼고 있는 사람. 아주 그냥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난도질을 하는구나.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기사다. 다음 어. 기사입니다. 다음 기사. 유상증자도 해놓고 저런 기사는 아니다. 이런 기사를 원한다. 이런 기사 원료부터 원하죠. 생산까지 코스모그룹 양극재 초격차 다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원한다라고 회사에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차트 월, 주 다 망가졌고, 1월 다 망가졌고, 월은 이제 저 하방이 2만 원까지는 조금 열려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결론은 코스모 화낙입니다. 그래서 그냥 막죠. 아니 진짜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 차라리 코스모 확 이렇게 하지. 코스모 확 오. 이거 오, 어때? 오, 아유 코스모 좋아. 거기까지는 할수 평소 없었고요. 본성이 드러나. 제가 저는 폭력이라고 좀 아니, 얘가 뭔데? 운명이 아니고 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거한테는 또 이렇게 화를 내고. 사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2차 전지 때는 되게 핫하게 많이 거래가 됐었고 많이 거론이 됐었던 주식들이었는데 지금은 완전 좀 잊혀진 네. 그런 주식입니다. 자, 하보노님 네. 코멘트를 해주신다면 비중 아까 몇 퍼센트라고요? 30%? 적지 비중이 않네. 제가 빠르게 확인해 볼게요. 비중을 알려주시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평단은? 평균 47,160원입니다. 산다 알겠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수급을 보면 수급의 연속성이 없어 보이지만 이거 좀 길게 잡고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일단은 누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 시기를 전 작년 10월부터 좀 봤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온 상황에서의 매집 흐름을 봤을 때 아예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아닌 건 아니에요. 기관별로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 흐름이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뭔가 물량을 털기 위해서 움직임이 나오긴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 차트가 어쨌든 42,000원대 위로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부분을 뚫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 봐야 37,000원에서 4만원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이전에 저점을 찍었었던 라인들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오면은 사실 조금의 비중을 더 줄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여기가 뚫려버리면 아래 슈퍼매물대 부분 하단 라인까지 한번 테스트를 할 텐데 그럼 하방이 너무 크게 열리거든요. 그리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120주선을 이탈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방 깨고 내려간다는 건 저 밑에까지 가는 거니까 주봉상으로도 22,000원대까지 열려요. 그리고 월봉상으로는 애초에 열려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22,000원에서 19,000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지가 안 되면 저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최근에 어쨌든 이런 뭐 2차 전지 쪽도 나름대로 바닥을 찍고 이렇게 뭔가 회복을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일부는 있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상승시 비중 축소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해당 종목은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왜냐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이전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전 상승 라인을 굉장히 오랜 기간 한 5년 정도 묵혔다가 이걸 한 방에 거래를 동반해서 뚫었는데 그 다음에 상승이 나온 다음에 20월선 이탈이 된 것들은 좀 단기간에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회복하려면 네. 누가 봐도 사고 싶을 만한 뭔가 이슈가 명확하게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사실상 쉽지 않다라는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마디 꼭 드려드릴게요. 네. 꼭 해주시고 싶은 한마디. 이게 주식이 확 빠질 때가 아주 결정적인 힌트를 줬어요. 3월 29일 날 공시 보실래요? 3월 29일 공시입니다. 딱 그때부터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부터 급전했어요. 뭐냐면은 얘네가 그 아까 양극재 코스모 신소재 그 이제 자회사 있고 그건 맞아요. 맞는데 실적도 그런데 얘네가 리사이클링 비즈니스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폐배터리. 네. 근데 그거를 1년 미뤘어요. 아. 그 공시가 3월 29일에 나왔어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떠졌어요. 아. 그날은 무조건 버리는 거야. 한번 보세요. 그래프 네네. 보여주실래요? 3월 다시 29일? 한번. 딱 언제 이때거든요. 3월 29일. 아, 이때.
폐배터리 사업 안 한다. 아니 미룬다. 미뤄진다. 미뤄졌다고요. 25년까지로. 그러면 이거는 뭐 다른 것 때문에 양극장 뭐 다른 주식 올라가더라도 이거는 계속 세게 안 오를 수 있어요. 이것까지 못 간다고.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 봤는데 한마디 해드려요. 그런 공시 나올 때는 바로 액션입니다. 그게 얼마든 간에 10% 빠지 20% 빠지든 이거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날 못해도 4월 2일 날 4월에 못 팔려도 요거 4월 3일 날 급락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때 버리는 게 맞아요. 그 명백한 거 자꾸 무슨 의문 달고 짜증내고 이럴 필요 없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이 없거나 비즈니스의 아웃룩이 안 좋거나 뭐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미루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공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차 없이 버려야 됩니다. 다음부터 비슷한 거 있으면 가차 없이 버려야 돼. 오케이. 이미 늦었다. 늦었다. 근데 올라올 때 많이 올라오지 못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란 대통령 사망 뭐 이런 얘기 있네요. 있어요. 네. 읽어주세요. 확인됐다고 합니다. 확인됐다. 그래서 금값이 올라갔다는 얘기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4시 2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모 화학 가지신 분들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연도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프로 머니 채널에 저희 다시 보기 올라가고요. 어떻게 남깁니까, 사연? 사연은 3프로 머니 채널 가셔서 저희 영상을 클릭하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거의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프로 머니 다시 보기 하시면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내일은 삐딱하지 않게 올바른, 올바르게. 더 친절하고 더 날카롭지만 더 네. 많이 공부하고 친절한 네. 나이스한 명행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명행 머리 보고 네. 젊어 보인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아까 정확하게 지적하셨어요. 뭐라고요? 오늘은 샤워를 했구나. 내일도 샤워를 부탁하면서 저희 마무리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오늘 안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겉을 보고는 주식이든지 사람이든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 맞아. 주식 시장은 항상 이렇게 알쏭달쏭하다는 네.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내일은 아침에 꼭 샤워를 하고 오프닝벨에 저희는 뵙도록 하고요. 내일도 화이팅하고 또 MS 관련된 내용 네. 열심히 공부해서 전달해주는 오프닝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